감소세라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이 무척이나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봤더니 715명이고요. 국내 지역 발생,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만 발생한 걸 봤더니 670여 명. 최근 며칠 새 1000명 넘다가 지금 확실하게 둔화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방역 당국은 둔화하는 추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체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조금 좀 떨어지나 하면 1000명대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줄어드는 추세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가 그래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향 추세를 그리거든요. 대신에 이제 보면은 추세선이라고 본다면 네. 저 그래프만 본다면 약간 꺾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도 좀 몇 가지 좀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는데요. 네. 우리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것, 그게 1이 넘으면 좀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0.93이나 1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현재의 확진자가 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집단 감염이 계속 그동안에 많이 발생해서 한 곳에 집단 감염 발생하면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집단 감염으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 대비 한 30%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치로 볼 때도 일단은 좀 하향 추세에 놓여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다. 이게 방역 당국의 진단입니다. 지금 보면 집단 감염의 큰 도축이 요양병원하고 저 동부구치소인데 지금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 봤더니 1,300명 상대로 6차 전수 검사가 오늘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4차 전수 검사를 했는데 그때 만약에 확진자가 추가로 안 나왔으면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었겠죠. 네. 근데 5차 검사에서 6명이 또 추가로 확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전수 검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5차례, 6차례씩 검사를 하느냐. 이 정도면은 다 확진자 걸러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워낙 수용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도소라든가 구치소라고 하는 시설이 사람들 간에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과밀된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용자들이 너무 많이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리 조치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줄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엔 전문가 연결해서 현 상황 짚어보고요.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최근 그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프를 좀 봤거든요. 근데 봤더니 3차 유행이 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꺾이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로 그렇게 꺾이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예,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아직 그 관찰 기간이 짧고, 그러니까 하향 추세를 보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워낙 일별 변동이 커서, 이게 안정적으로 하향 추세로 전환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구치소, 요양병원 저희들은 이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지금 우려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일별 변동이 굉장히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네. 집단 감염이 많은 날은 1000명을 넘어서고 집단 감염이 적은 날은 지금 600명, 700명, 800 명대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얼마나 정부가 집단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가 관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그 폐쇄된 환경에서의 집단 감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전파될 우려가 없긴 하지만 만약에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다른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앞서 지금 동부구치소 잠깐 언급하셨는데 동부구치소가 초기에 만약에 제대로 잡았더라면 막 저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고 그런 상황이 왔겠느냐라는 결과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동부구치소 상황을 지금 계속 지켜봐 오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동부구치소는 그 밀집된 환경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비슷한 밀집된 환경을 가진 다른 교도소에서 똑같은 대량 감염이 일어나지도 않고, 또 비슷한 규모의 교도소 중에 감염이 일어났던 광주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그 확진자가 생겼지만 30명 내에서 전체 확진자 발생을 막았습니다. 이거는 그 초기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잘 분리해내고, 그다음에 그 접촉자들이 자가격리가 잘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대량 감염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거고요. 또 구치소 측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소자들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확진자, 접촉자, 비접촉자를 이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들을 뒤섞어 나서 이게 감염이 대량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방역 당국이 방역의 기본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종의 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부구치소도 구치소지만 지금 요양병원이 좀처럼 지금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빨리 병상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지적되고 있고요. 또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동일 집단 격리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요양병원 빨리 이거 진정시키려면 어떤 대책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둬야 될까요? 크게 나눠보면 감염을 예방하는 조치와 감염이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치료 두 가지 대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치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는 사실 방역 당국이 감염이 발생하면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 안에서 그냥 환자가 발생해도 방치하는 상황이 계속됐었는데요. 중환자가 되면 요양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병상의 확보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감염 발생이 대규모로 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종사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 검사와 함께 요양병원이 기본적인 감염 관리, 예를 들면 환자를 볼 때, 다른 환자를 볼 때는 손을 씻고 본달지, 의료기관의 요양병원 내에 동선을 정리한달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한달지 하는 네. 기본적인 방역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이 대량 감염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 전문가들이 가을 겨울 3차 대유행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고요. 교수님도 봤더니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소속을 해서 겨울철 대유행 대응 보고서도 작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 보고서 만들어진 대로 지금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하고, 또 하나 그렇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가을 대유행에 대비해서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병상과 인력을 어떻게 동원할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그 내용이 안타깝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병상 부족, 의료 인력의 부족의 문제, 요양병원의 감염 관리의 문제, 열나는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방치되는 문제 등 그런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제안이 수용됐다면 올겨울 상황은 훨씬 더 지금과는 많이 다른 좋은 조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면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코로나 거리두기 참여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과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의 대책에 이것만은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할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일부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일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하는 방식으로 방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가 낸 지침이 일선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잘 지도 감독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다음 달 말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